지금까지 그래서 사랑니를 뽑는 게 이런 이점들에서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근데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랑니 뽑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사랑니도 뭐 꼭 뽑아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문제라는 게 결국 수술 후 합병증인 거죠. 수술 후 합병증. 근데 하여튼 딱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합병증이 없는 수술은 없죠. 차라리 안 건드리면 모르겠는데 건드리는 이상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걸 보고서 안 건드릴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사랑니를 뽑기 전에 받는 설명문 및 동의서인데 보면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깨알같이 써 있어서 잘 읽히지도 않죠, 솔직히.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니 뽑는 걸 두려워들 하고 그렇게들 되는 건데, 하여튼 문제들이 흔히 기본적으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다 생길 수 있고, 더불어 또 추가적으로 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병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술 중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과 수술 후에 생기는 합병증, 수술 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생기는 합병증이 있는데, 사랑니의 외과적 발치 야기된 합병 가장 흔한 건 이제 신경 손상이죠. 이거 인터넷에서 가끔 이게 문제가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신경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신경이 노출되고 아니면 이게 그래서 압박받고 그래가지고 손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감염, 수술하니까 피가 좀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상악성 이거는 오늘 아래쪽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내놓으려 하고, 그 다음에 부종, 이게 붓는 거, 통증, 그다음에 아프니까 입이 잘 안 벌어지죠. 이건 영어로 이제 almost, 거의 항상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솔직히 말하면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합병증이라고 안 하고 엄밀히 말하면 병발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병발증이라는 거는 원래 생기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병발증,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을 주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경이 왜 손상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얼굴 쪽에 있는 신경인데, 이 3차 신경 가지 중에 하악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에서 나오는 신경 가지가 요 속에 깊이에서 나온 신경 가지가 쭉 주행을 해서 여기서 턱뼈 구멍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걸 하악공이라 그러는데, 하악공으로 들어가서 이 턱뼈 속으로 쭉 주행을 합니다. 쭉 주행을 해서 여기 이에도 그 뿌리 끝에서 다 신경 가지를 내 가지고 이로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턱뼈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게 입술 살로 들어갑니다. 살로. 이걸 하치조 신경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혀신경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한자로 설신경, 혀신경이 바로 바깥으로 나와서 이게 혀 쪽으로 들어갑니다. 혀 쪽으로. 그건 이제 혀신경 또는 설신경이라는 이런 신경들이, 이제 사랑니가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여기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설신경이, 그러니까 혀신경이 요 안쪽으로 지나가거든요. 안쪽으로 지나가면서 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치조신경하고 혀신경이 근처에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대부분 의도치 않지만 하여튼 이게 사랑니를 뽑다가 그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구멍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구멍으로 들어간 것이 쭉 이렇게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우리가 그 하악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관, 그래서 쭉 주행을 합니다. 쭉 주행을 해서 여기서 바깥으로 나와서 입술로 들어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멍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이 위쪽으로 뇌가 있는 거죠. 뇌에서 나온 신경가지 하나가 여기로 들어가서 쭉 주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보이진 않지만 여기 이에도 다 신경가지를 내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사랑니 뿌리를 타고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게 좀 심한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근접하거나 접촉되어 있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뽑다가 신경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신 거죠. 이걸 이분 CT를 보면 여기 그 하악관,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터널입니다. 터널이 이게 여기가 좀 앞쪽인데, 앞쪽에서는 떨어져 있다가 뒤로 이게 뒤쪽 뿌리 쪽인데 뿌리 쪽으로 하면서 이게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게 지금 이렇게 납작하게 지금 눌려 있죠. 요게 신경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걸 뽑다가 이거를 안 건드릴 수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놔두면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뽑는 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그런 거에 설명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씀드리고 이제 뽑던지 아니면 환자가 나는 그걸 그럼 안 뽑겠다 그러면 이제 안 뽑던지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입 뽑고 나서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물혹이 원래 있었습니다. 물혹이 있어가지고 뭐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 뽑은 자리로 여기 지금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 신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바닥에 보일 정도가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뽑고 나서 이거 가급적 우리가 안 건드리거든요.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게 노출된 것만으로도 안에 또 이거 지금 보신 피가 있죠. 그러니까 피가 차면서 이걸 또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경은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감각이 제대로 그러면 이 입술 쪽에 감각이 무뎌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 이런 아까 그 치과 방사선 사진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에 신경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제시한 계략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당연히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붙어 있으니까 이분도 보면 이게 그래서 근데 요즘 이제 이거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CT를 12CT라 그래가지고 CT를 좀 그 치과에서 찍는 간단한 CT를 많이 찍게 되는데 보시면 이게 구멍으로 들어가서 쭉 주행을 하다가 이걸 뿌리를 타고 넘게 되는 거죠. 타고 넘어서 이게 쭉 주행. 그래서 요즘 아까 이거는 그래서 이걸 CBCT라고 그럽니다. 컴빈 CT. 그래서 치과에서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CT가 요즘 많은데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사랑니 뭐 다른 것도 많이 찍지만 사랑니 매복된 사랑니에서 신경 주행이 어떤지 그런 걸 볼 때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 보험공단에서 급여화 시켰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캡 창고라서 잘 안 보이는데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 촬영 등에서 하치조 신경, 아까 말씀드린 하치조 관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 신경 그 얘기예요. 하치조 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 위험도가 높을 경우에 이 컴비 CT는 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반 개인치과에서 하여튼 이거 뭐 웬만한 큰 데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CT를 많이 찍습니다. 근데 CT가 그러면 찍으면은 우리가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냐? 근데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CT를 찍는다고 이렇게 걸쳐 있는 신경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지 이게 치료하는 게 아니 CT라는 게 보는 거지 보려고 찍는 거지 치료하려고 찍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CT를 우리가 조심은 할 수 있죠. 이렇게 됐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는 거지 술자가 이렇게 깨닫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신경 손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CT를 찍는다고 그 신경 손상 가능성을 줄이는 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조심은 할 수 있죠. 조심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신경 손상 안 시키려고 하지만 붙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경 손상 가능성을 줄이는 건 아니다. 유의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근데 대신 여기 이거는 논문은 뭐냐면은 근데 일시적인 신경 손상은 약간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건들지는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출된 것만으로도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저희 감각이 약간 저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정말 크게 정말 밀착돼 있어가지고 신경이 뭐 어쩔 수 없이 건드려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신경 손상을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BCT 아까 그 CT 계속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CBCT로 얻는 정보는 술자가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가 되는 거지. 그걸로 뭐 우리가 예방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상태를 설명하고 이제 환자랑 상의를 해서 사랑니를 그래도 뽑아야 될지 말을지 결정하는 데는 도움은 될 수 있다 그거입니다. 찍는 게 좋긴 좋은 거죠. 그래야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저 신경이 밀착돼 있어서 이건 건들면 100이면 100 신경 손상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치관 절제술인데요. 치관이라는 게
이 머리를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머리. 그 이 치관 절제술이라서 이 머리만 자르고 뿌리를 남겨놓는 거를 이런 방법이 어떻겠냐고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안 건드리니까 괜찮지 않겠냐. 근데 흔히들 이제 뿌리를 남겨놓는 게 좀 찜찜하죠. 그래서 호응은 못 얻고 있는데 근데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이게 이 뿌리가 이렇게 남겨놔도 별 문제가 안 일으킨다 그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거 뿌리 남겨놨다 해서 뭐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고한 게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완전 합병증을 100%다 막을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합병증이 아예 없는 수술은 없거든요. 맹장 수술이나 무슨 수술이든 간에. 그래서 하여튼 합병증이 그래도 생기긴 생기는데 그 중에 뭐 가장 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남겨져 있는 뿌리가 조금씩 올라온다는 거죠. 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1년에 1점 몇 밀인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여기가 뼈가 없으면은 부항내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깊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뼈가 차버리니까 조금씩 올라오다가 멈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서 이게 그러면 여기가 좀 신경하고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걸 자르는 것 자체가 약간 외과용 드릴로 자르는데 이게 두부 자르듯이 싹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갈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지 여기에 충격을 주거든요. 충격을 주니까 이 충격이 여기까지 전달이 될 수가 있죠. 생각해 보시면 그러실 수 그렇다고 생각. 그래서 보면은 신경 손상도 아예 없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든지 하여튼 신경에 영향을 주는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저도 가끔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뿌리 남겨놓는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발치하시기를 원하죠.